신선한 이력서는 저희 딥러닝을 연구하는 친구였는데 이력서가 한 5줄인가 7줄이었어요. 너무 귀엽죠? 직장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미TV의 보미입니다. 오늘은 조금 실용적인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력서를 어떻게 쓰면 좋은가? 제가 인사 담당자는 아니었지만 저 또한 취준생이었던 경험이 있고요. 외국계 대기업에서 인턴했던 경험, 거기서 일했던 경험,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을 뽑고 면접을 봤던 경험들이 한 총 200번 이상은 넘는 것 같아요. 직장생활 경력을 총 합치면 이제 한 12년 차 정도 될 것 같은데 다양한 이력서를 보면서 오히려 제가 많이 느끼고 배운 케이스도 많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또 가장 기본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놓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제 경험담에서 우러나오는 꿀팁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두갈식으로 문장을 구성하기. 두갈식으로 문장을 구성한다는 것은 가장 핵심인 내용, 그리고 결과 위주의 것들. 영어를 쓰는 문화에서는 되게 익숙한 표현인데 한국은 서론, 본론, 결론의 배경 지식이나 사항 같은 거를 좀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는 편인데요.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서 이력서에 두갈식으로 쓰여지지 않고 이렇게 장황하게 쓰면 그걸 읽는 사람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앞으로 일도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좀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핵심 포인트를 가장 먼저 적는다. 예를 들어 내가 마케팅 직군이다. 마케팅을 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적는 거죠. 컨텐츠 마케팅, 퍼포먼스 마케팅, 브랜드 마케팅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내가 어떤 상품을 어떤 마케팅을 해서 성과가 어떻게 나왔다. 이런 식의 한 문장에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힘들다면 추가로 중요한 포인트들 2-3가지 정도를 블랙 포인트로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커리어 활동 중에서 어떤 직군을 목표로 어떤 활동들을 했구나. 대학생 때 제 이력서를 보면 마케팅 직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거기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마케팅 인턴 했던 내용들도 있고 인생을 위해서 공모전 했던 것들을 좀 써서 결과가 어땠다. 그 결과를 얻기까지 나의 역할이 무엇이었다.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 제가 입사할 회사에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경험을 발전시켜서 이 회사에 기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문장들이면 좋겠죠. 그리고 특히 대기업이 아닌 스타트업일 경우에는 더 시간이 없고 촉박하거든요. 내용을 함축적이고 두갈식으로 먼저 요점을 표현한다. 그래서 군더더기 없다는 느낌을 주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간결하게 쓴다. 두갈식과 굉장히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인데요. 다양한 포맷들이 있는데 여러분 다 남의 이력서 보신 적 있나요? 저는 합격했던 분들의 이력서뿐만 아니라 그 선배들의 이력서도 막 수집해서 모으고 제가 그 모았던 이력서를 또 도움 필요한 친구들이나 후배한테도 좀 전달을 한 적이 있거든요. 한 100개까지 본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이제 제가 사람을 뽑았던 경험들이 있어서 100개 이상의 이력서를 보죠. 면접이 200개였으니까 아마 이력서는 한 1000개? 그 정도 되려나요? 그랬을 때 굉장히 깔끔한 이력서들은 한두 장의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물론 경력자이신 분들은 경력기술서라고 해서 자기가 했던 일들을 쭉 적어주시는데요. 이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 면접까지 진행해보고 싶다라는 판단이 들기까지는 사실 한두 장에서 거의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한두 장에 압축적으로 쓰되 그리고 포맷도 좀 깔끔하게 가끔 직무가 특수사항이고 그리고 경험이 너무 없고 이럴 때는 물론 포맷이 이쁘지 않아도 핵심 내용이 딱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제가 뽑았던 인턴 중에 굉장히 신선한 이력서는 그 서울대에서 딥러닝을 연구하는 친구였는데 이력서가 한 5줄인가 7줄이었어요. 너무 귀엽죠? 근데 그 친구를 면접까지 가서 만나서 했던 프로젝트들에 대한 그 자세한 얘기랑 이런 걸 보면서 저희 회사랑 핏이 맞을 것 같아서 같이 일했고 인턴을 심지어 연장을 해서 더 추가적으로 일을 하고 간 친구가 있습니다.
그때 인상적이었던 건 그 친구는 5줄, 6줄 안에 내가 딥러닝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 있고 어떤 프로젝트를 했으며 그래서 이 회사에 뭘 연구해보고 싶고 기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딱 간결하게. 이메일에는 이력서를 써본 적이 없어서 좀 부족하지만 이렇게 보낸다 하면서 학교 성적표랑 같이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대기업이랑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작은 기업이나 스타트업에 지원을 하실 경우에는 핵심 내용이 회사에서 딱 필요한 인재라면 기회가 생기니까요. 포맷을 엄청 신경 쓰는데 시간을 쓰지 말고 그 포맷 안에 들어가 있는 핵심 내용, 업무에 대한 열정,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로 얘기하는 것은 대기업보다는 외국계 기업이나 스타트업 그리고 중소기업에 조금 맞을 수 있는 형태니까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신입의 경우에는 학교 쓰고 공부했던 내용들 중에 중점적으로 들었던 거, 뭐 학점 이런 것, 뭐 교환학생 갔다 오셨으면 교환학생 갔다 온 거 적고, 뭐 석사 하셨으면 석사 이런 것들 적으시면 되고요. 경력 같은 경우는 학생이라도 인턴 경험을 했다, 스타트업에 도전을 해봤다라든지 공모전을 했다 막 이런 식으로 그 직무와 관계돼서 내가 업무적으로 프로페셔널로 했던 경력들을 좀 상세히 적고 결과가 나온 것들 위주로 적는 게 좋습니다. 면접 가서는 어떤 부분에서 실패를 했고 실패를 어떻게 극복했다, 실패를 통해서 뭘 배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주는 건 좋은데요. 그 이력서는 굳이 실패했던 내용들보다는 업무를 해서 성과를 낸 것들 위주로 적으시면 기업이나 뭐 면접자나 서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하는 인식이 될 수 있으니까요. 성공한 것들 위주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성공해본 사람들 혹은 약간의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앞으로도 성취를 좀 잘하고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패 경험담보다는 성공한 것들 위주로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경력사원이라면 학교부터 적는 게 아니라 최근의 업무와 직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적고 경력이 많으신 분이라면 자신이 지원하는 직무와 약간 불필요하다 생각되는 부분들은 빼셔도 좋습니다. 대신에 면접 가서는 그런 질문이 나오면 뭐 이런 경험도 했지만 이력서에는 약간 불필요할 것 같아서 삭제했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면접장에서 먼저 뭐 스스로 고백을 하듯이 추가 인포메이션을 드린다고 하면서 과거 경력을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업무 경력에 대해서 쓰실 때는 바로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업계 용어를 쓰시는 것도 좋고 더불어 거기에 성과에 대한 지표를 좀 잘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맨땅에 헤딩해서 어떤 성장, 그로스 레이트 같은 경우는 다운로드 수나 뭐 매출이나 뭐 이런 것들에 기여를 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의외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마지막에 뭐 관심사, 인터레스트나 뭐 스킬셋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적은데 그때는 그거를 무시하지 마시고 좀 간결하게 한 줄, 2줄 정도 이렇게 써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면접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내가 함께 만나서 일을 하는 동료를 찾는 거잖아요. 거의 매일 만나는 동료와 뭐 로봇이 아니니까 기계적으로 일하는 것들이 아니니까 좀 인간적인 매력을 보여줄 수 있고 또 공통의 관심사가 있으면 그 관심사를 통해서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혹은 우리 회사 안에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판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냥 솔직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포트폴리오인데요. 뭔가 이력서 하나로 나를 표현하는 게 아쉬운 것 같다 혹은 더 어필하고 싶다, 나의 열정을 좀 쏟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기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디자이너 채용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양한 분들이 당연히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데요. 그게 아니신 분들이라도 어필하고 싶은 게 있다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공유하는 게 좋습니다. 포트폴리오는 PDF 형태나 문서 형태, PPT 형태 이렇게 다양하게 쓰실 수가 있고 뭐 요즘은 워낙 그 온라인 미디어들을 잘 활용하셔서 자기가 유튜브를 만들고 있으면 유튜브 링크도 공유를 하시고요. 문서 자체를 링크로 연결해서 공유를 하기도 합니다. 주의하셔야 될 것은 링크 공유하셨을 때 그게 실제로 보이는지 상대방한테 보이는지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한 번 더 체크하시면 좋고 또 PDF나 PPT를 할 때는
PDF를 할 때는 용량이 되게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smallpdf.com 같은 데 가셔가지고 용량을 줄여서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 PPT 같은 경우는 글씨체가 깨질 수가 있으니까 PPT 자체보다는 PPT를 좀 PDF로 변환해서 깔끔하게 보내면, 이제 요즘 모바일로도 일하는 분들이 많아서 PDF보다는 모바일로 PDF를 보기가 쉽고 깔끔하거든요. 용량 작은 PDF로 보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의외로 이렇게 지켜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력서나 포트폴리오를 보내실 때 그 파일의 제목 있잖아요. 딱 이름만 써서 보내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면접을 보기 위해서 혹은 서류를 받는 입장에서는 이름 보고 무슨 직군이었더라, 이분이 어디에 지원했더라, 이게 한눈에 파악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문서의 제목은 길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타이틀에 날짜랑 이름이랑 직군이랑 혹은 어떤 것에 강점이 있는 포트폴리오다 라는 식으로 구분을 해서 한눈에 그게 볼 수 있게 문서의 제목을 신경 써서 보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력서를 다 썼다고 이게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력서는 계속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력서를 쓰고 피드백도 주변에 좀 많이 받아보시고, 매번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몇 개월에 한 번씩은 업데이트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그동안에 내가 어떤 일을 해왔고 앞으로는 어떤 부분에서 성과를 좀 더 내면 좋을지에 대한 그림이 좀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력서는 사실 껍데기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경험을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지, 우리 회사에서 도움이 되고 여러분도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내 커리어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인재 매칭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취준생 때 되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얘기를 어떤 카페에서 봤어요. 근데 어떤 그 인사 담당자 분이 조언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도 이 말을 좋아하는 이야기인데요. 기업과 인재 간에는 형태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동그라미 모양이고, 어떤 사람은 세모고, 어떤 사람은 네모인데, 기업도 마찬가지래요. 어떤 기업은 동그라미, 어떤 기업은 세모, 어떤 기업 네모, 이렇게 각각의 형태, 스타일, 성질 같은 게 있다는 거죠. 다른 친구는 되고 나는 안 됐다고 해서 내가 스펙이 떨어진다거나 혹은 내가 부족하다거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맞는 기업을 찾는다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동그라미면 동그라미 기업에 가야 됩니다. 내가 동그라미인데 세모 같은 기업에 가면 동그라미 막 아파서 죽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즐겁게 일하고 커리어를 쌓아가는 공간이 고통의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에 쓰시면서 좌절하지 마시고, 결국에는 나와 비슷한 형태의 기업을 가게 된다. 그 기업에 잘 다니면 잘 맞는 거고, 그게 힘들면 아마 나의 또 성질이 변해서 혹은 나의 더 잘 맞는 회사로 이동을 하거나 이직을 하는 케이스가 있겠죠. 지금 이력서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좌절감이 많이 들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이렇게 세상이 좀 녹록치가 않아가지고 스펙을 아무리 잘 쌓아도 아무리 자기 그 관리를 좀 잘해도 기회가 없거나 혹은 그 회사가 나랑 성질이 안 맞거나 하는, 그리고 하필 또 이상하게 딱 그 직무에 자리 키우라고 하죠. 자리가 없거나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되게 좋은 인재들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너무 뽑고 싶은 인재도 있었는데 막상 와서 지금 회사에서 당장 할 일이 없거나, 너무 그분은 객관적으로 훌륭한데 우리 회사 방향에는 맞을까, 우리 회사 사람들이랑 핏이 맞을까, 막 이런 좀 아쉬운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이 부족해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성질이랑 하필 시점,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요인들이 있으니까 크게 좌절하지 마시고, 자신이 원하는, 자신에게 잘 맞는 회사를 만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력서를 준비하고 써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100군데 내서 100군데 다 됐다. 그래도 우리 한 군데밖에 못 가요. 몸이 하나라서. 합격 10개 했다, 오퍼 10개 받았다 이래도 하나밖에 못 갑니다. 그래서 딱 하나만,
딱 하나만 찾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좀 부담 없이 너무 심각하게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력서 막 넣고 고통스러워하고 이러지 마시고요. 이력서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가볍게 많이 뿌리고, 그리고 기회가 생기면, 면접도 사실 돈 주고 살 수 없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면접에 기회가 있으면 도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가서 배운다는 생각으로, 이게 실제 내가 말을 잘 할 수 있을 거야, 답변을 잘 할 수 있을 거야 해놓고 막상 가면 긴장하고 그분의 의도와 다르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한다던가 의외의 상황들을 많이 겪으면서 배우거든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곱씹죠. 옛날에 그럴 때 실패 노트라고 해가지고 실패 노트에다 이렇게 적었거든요. 아, 이 말은 하지 말걸, 요 말은 쓸데없는 말이었는데 괜히 했다, 뭐 이런 피드백들을 적으면서 자주자주 들춰봤었거든요. 이력서를 잘 준비하시되 면접까지 잘 가신다면 그때는 면접도 즐거운 마음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긴장하지 마시고 경험 삼아, 그리고 나와 딱 맞는 회사를 위해서 나도 노력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력서에 관련된 거 알아봤는데요. 제가 주로 외국계나 스타트업 쪽이어가지고 대기업에 대한 얘기는 크게 도움을 못 드릴 수 있지만, 외국계나 뭐 스타트업 관련 중소기업 이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력서를 2갈씩으로 쓰라, 한두 장으로 깔끔하게 해라, 신입일 때와 경력자일 때 위치 같은 것들을 다르게, 성과나 성장했던 기록들을 숫자를 활용해서 간결하게 표현해라, 그 스킬이나 관심사 이런 부분도 놓치지 않으시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가 있다면 PDF나 문서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어필해라. 여기까지가 저의 간략한 꿀팁이고요. 이게 이력서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좋은 기업에 꼭 취직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했고요.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